How's this gonna go? How's this jump gonna go, guys? To be fair, I wouldn't trust a random guy I just met to just grab me like this. Crazy, mum. He knows how to literally go down on a helicopter, down from a helicopter, fly a helicopter, be an incredibly good doctor and surgeon. What else could this guy do? I think he's gonna need saving for this race. Nah, he's just, look at him. And now he's some sort of rock climber. Jesus Christ, bro, please don't fall, please don't fall. Bro. No! No! Okay. Yes, that is terrifying. Mate, I can't imagine trying to do his job up here in the mountain. Jesus.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중증외상센터는 글로벌 TV쇼 비영어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고, 특히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네이버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를 원작으로 하며 천재외과 전문의 백강력, 주지훈이 방치된 대학병원 중증외상팀의 교수로 부임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백강력은 탁월한 실력과 강한 사명감으로 팀을 재건하며 통쾌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영국의 유튜브 채널 더 널디벌스 채널의 데니는 주로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영화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는 헬기를 타고 북한산에 뛰어올라 환자를 구하는 장면을 보고 놀랍다고 표현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기존의 의학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사실 의학 드라마의 결정체는 미국 드라마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 K-의학 드라마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긴장감 넘치는 수술 장면, 전쟁 액션, 헬기를 타고 북한산에 뛰어올라 환자를 구하는 의사 등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주인공의 활약이 마치 판타지 히어로물을 연상시킵니다. 현실적인 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판타지적인 영웅의 활약은 극적인 매력을 더해 8화를 단숨에 정주행하게 만듭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정말 훌륭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시즌2가 꼭 필요해요. 너무 재미있어서 마지막 에피소드인 줄도 모르고 봤어요. 초록 헬리콥터 장면 이후 끝난 걸 알았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이 시리즈가 강렬한 액션과 가벼운 코미디를 섞는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보는 내내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했어요. 지루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시리즈가 다음 그레이 아나토미가 되고 20시즌 이상 계속되길 바래요. 완벽 그 이상의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에 힘쓴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 중국, 일본 드라마를 사랑하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 번에 끝까지 봤어요. 시즌2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10점 만점에 10점. 단 8개의 에피소드로 속도가 미스면서도 스토리라인은 정말 최고였어요. 주연들은 완전 혼란스럽지만 그런 혼란스러움조차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즌2를 기원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대박이에요. 매 에피소드가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지루한 순간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가 병원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눈물까지 났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연히 시즌2가 나와야 해요. 이 어벤져스 같은 팀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천재 외상 외과 전문의 백강력 주지훈과 그를 따르는 제자 1호 엘리트 펠로우 양재원 역에는 추영우가 출연해 호흡을 맞췄는데요. 드라마는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은 극한의 긴장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습니다. 츤데레 스승과 똑똑한 제자가 만들어내는 사제 브로맨스 케미를 자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팬들은 양재원이 소리를 지르면서도 교수님 따라다니는 모습을 귀여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외 시청자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양재원의 대사 절반은 소리 지르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 세상에서 잠시라도 쉬어야겠어요. 스트레스 레벨, 올해 가장 좌절한 캐릭터. 와, 이 드라마 정말 빠른 전개인데도 이렇게 몰입감이 강하다니요?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전혀 성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갱스터 백박사입니다. 그는 정말 말썽꾸러기인데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복잡한 수술을 아무 곳에서나 해내는 모습은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영웅적이에요.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헬리콥터 조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사네요. 트라우마 센터 X, 분노 센터 예스,
중증해상센터는 소재와 주인공의 면모로 인해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지훈은 판타지성이 짙은 활극이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을 직접 참고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교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 있는데 헌신적인 마음이 인상 깊었고 연기에 큰 도움이 됐죠. 라고 밝혔는데요. 중증해상센터는 단순히 극적이고 화려한 장면만이 아니라 현실의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며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모습.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현실은 단순히 드라마적인 설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역시 한국 의학 드라마는 언제나 최고라고 극찬하면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 종사자로서 배우들이 실제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항상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의료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 너무 좋아요. 감독들이 대본을 쓰면서 깊이 조사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습니다. 배우들도 모든 요소를 완벽히 조합해내는 것 같아요. 한 화면에서 추영우와 주지훈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드라마를 볼 생각에 너무 기대돼요. 좋아요, 주지훈. 자리 잡고 봅니다. 이번 주말 몰아서 보기 딱 좋은 의학 코미디 드라마네요. 게다가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파란 천이나 카메라 컷 없이 이렇게 많은 피 나는 의료 절차를 볼 줄 몰랐어요. 의료인들이 이 절차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모든 의사가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익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아는 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점을 정말 잘 부각시켜요. 이 드라마는 보석과도 같아요. 제가 왜 의료 관련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정말 감동적이며 일부 의사들이 환자 치료의 진정성과 의지를 잃고 병원의 적자나 개인적 이득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합니다. 현대 의료 문제를 다루며 드라마는 현실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의료 관련 한국 드라마는 언제나 최고. 이건 제가 본 유일한 의료 드라마예요. 피를 무서워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주지훈은 작년 11월 사랑은 외나무다리, 12월 조명가게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또 새로운 드라마로 돌아왔는데요. 최근 그의 열일 행보에 해외 팬들은 놀라움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와, 주지훈 어디에나 있네요. 방금 사랑은 외나무다리랑 조명가게 보고 끝냈는데 또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네요. 진짜 그의 황금기인 것 같아요. 계속 힘내세요, 프로. 와, 이 사람 3개월 안에 드라마를 3개나 냈네요. 크크. 그는 모든 장르에 출연하고 있네요. 주지훈 요즘 드라마가 정말 많아요. 불만은 제로입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크크. 주지훈 정말 엉덩이 한번 붙일 틈도 없이 일하네요. 아저씨를 믿습니다. 중증해상센터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들과 가슴 깊이 울리는 감동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으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메디컬 판타지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몰입과 믿는 스토리 덕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은 매 에피소드마다 손에 땀을 쥐며 즐기고 있습니다. 중증해상센터는 한국 의료 드라마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완성도를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한 작품입니다. 주지훈의 중증해상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지훈의 중증해상센터는 플릭스페트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며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들은 8개의 짧은 에피소드 동안 드라마에 몰입하며 시즌2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주지훈이 연기하는 백강혁은 거친 말투와 격렬한 반응 너머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과 따뜻한 애정을 담아내며 그의 인기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궁 시절부터 주지훈에게 반했던 팬들은 그의 놀라운 변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첫사랑으로 기억되던 왕자님 이미지를 간직했던 이들은 소리치고 화를 내는 천재 의사로 다시 태어난 주지훈의 새로운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란 걸 이렇게 알게 되다니? 궁 이후로 내 어린 시절 첫사랑이에요. 나 정말 나이 든 기분이에요. 저는 궁 때부터 주지훈의 슈퍼팬이에요. 그런데 그가 약물 사용을 인정한 이후로 대규모 인기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지 않아서 정말 슬펐어요. 물론 프로젝트는 계속 있었지만 그 시기에는 확실히 활동이 줄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게 그 사람이었다고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멋있어요. 주지훈은 정말 잘 나가고 있네요.
세상에 신과 함께를 본 이후로 그를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드라마를 반 정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의료 드라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또한 드라마 속 백강혁이 화를 내는 장면이 열혈사제의 김남길과 닮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요. 틱톡에서는 두 배우의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열혈사제가 다른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의사 세계관입니다. 그가 절친 김남길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법을 배우라고 부탁했나봐요. 저 둘한테 완전 빠져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잭스키스 장수원의 아내 스타일리스트 지상은은 자신의 SNS에 지훈이 삼촌 놀러왔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주지훈은 부부의 딸을 안고 미소를 짓으며 다정하게 돌보는 모습으로 해외 팬들에게 백강혁과는 또 다른 자상한 매력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백강혁 병원에서는 멋지고 무섭고 강한데 집에서는 성숙한 아빠로 변신하네요. 그의 태닝된 피부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결혼해요, 오빠. 그 잘생김을 후대에 물려주세요. 상상해보세요. 저, 주지훈, 그리고 우리의 아들 4년차 레지던트 양재원은 백강혁을 따라 각종 사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그의 첫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드라마가 비춰낸 한국 의료 현장의 현실에 대해 실제 의사들과 팬들은 다음과 같은 솔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병원과 의사들이 종종 환자들보다는 명성과 예산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봤지만 한국의 의사들을 끔찍하게 묘사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시리즈를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에, 언젠가 저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환자들을 구하려는 그의 헌신은 최고입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전체 시리즈를 끝까지 다 봤어요. 로맨스 요소가 전혀 없고 스토리 전개가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따르는 윤리 기준도 볼 수 있었고 병원과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부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훌륭한 곳인데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기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필리핀, 행운을 빌어요. 나이지리아의 의사 티나 하닛은 중증외상센터를 보며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 속에서도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But I watched this movie yesterday and I loved it so much. It's a Korean medical drama called The Trauma Code Heroes on Call. Oh my god, I loved it so much. In fact, hello, I'm a medical doctor and this is a medical series. I don't normally do movie reviews, but I just love this one so much, and since it is related to my field, medicine, I decided to come talk about this movie. Now, do you see why the trauma unit spends so much money? Because you cannot tell which patient comes into the hospital. It might be your sister, it might be your mother, anybody, but you cannot be thinking of, money, how much was spent, and avoid taking care of patients. At that point, the colorectal surgeon realized that, oh my god, that is so true. It can be anybody. Thanked him for saving his daughter's life. And the whole show just went on. Oh, I also did not tell you that when this trauma unit surgeon stole the colorectal surgeon's protege, he decided to make that protege do calls for the entire trauma unit 247, 365 days a year. Told every other surgical resident not to take calls in the trauma unit, and he was going to take calls every day. So basically, these two doctors, the trauma unit attending and J1, his resident now, were on call 247, 365 days a year. They were always in the hospital. Any emergency, they are handling it. They would sleep, wake up, patients, surgery, in, out. And it was just, watching it was just so emotional. Seeing them give their all to the care of the patient, it was so beautiful to watch. 그녀의 리뷰 영상에는 이 드라마가 실제 이국종 박사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백강혁은 실제 한국 인물인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박사님은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이 드라마처럼 항상 현실적인 재정 문제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발언을 했으며 실제로 그의 덕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라마의 많은 사건이 실제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국군 병원 원장으로 계시고 소말리아 해적한테 총상을 4번이나 맞은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에서 오만까지 직접 가셨대요. 병원에서는 군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반대했지만
결국 오만에 도착해서 치료를 도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으로 옮기려니까 에어 앰뷸런스가 없어서 정부가 계속 지연시키는 바람에 본인 돈 38만 달러를 써서 스위스 에어 앰뷸런스를 부르셨다고 하네요. 다행히 한국에 와서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또 교수님이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거기 외상센터 시스템을 보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하셨대요. 8화를 한자리에서 몰아서 봤다는 댓글이 잇따를 정도로 이 드라마는 압도적인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작품을 강력 추천하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빠른 전개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 훌륭한 주연과 조연 캐릭터들이 돋보입니다. 유머러스할 땐 유머러스하고 진지할 땐 진지한 완벽한 드라마예요. 주지훈은 액션 코미디 장르에서 최고입니다. 8부작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시즌2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의료 드라마에 관심이 없지만 이 작품은 너무 좋아서 2번에 걸쳐 몰아서 봤어요. 주지훈은 이 역할에 완벽히 어울리고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 주인공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재미있게 볼 수 있었어요. 단점은 불쾌한 캐릭터들의 직장 정치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화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엔딩 크레딧의 OST가 정말 좋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어제 이 드라마를 틀어줘서 남편이 엄청 고마워했어요. 완전히 빠져들어서 모든 에피소드를 한 번에 다 봤답니다. 프린스 지안 주지훈의 연기 정말 최고였어요. 하하, 저도 트라우마 코드를 한 번에 몰아서 봤어요. 사실 넷플릭스를 본 지 꽤 오래됐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추천해줘서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8부작을 다 끝냈더라고요. 하하,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로맨스 요소가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매우 영감을 주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습니다. 프런트라인 헬퍼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 깊어졌어요. 저에게는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적절한 유머, 진지함, 감정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의료 장면들도 신뢰감 있고 디테일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의료 용어들도 배울 수 있었는데 정보 전달이 훌륭했어요. 유치하거나 낭만적인 요소가 없이 간결하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주연팀의 케미가 너무 좋았고 그들을 보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분명히 훌륭한 작품이며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졌어요. 두 의사 간의 케미가 정말 설득력 있게 그려졌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징그러운 장면, 예를 들어 수술 장면에서는 눈을 감았지만요. 하하, 8-9개월 동안 K-드라마 슬럼프를 겪은 후 매 순간을 즐기며 볼 수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오래전 궁 시절부터 주지훈에게 반했던 팬들은 그의 놀라운 변신에 반가움과 동시에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증해상센터에서 주지훈이 연기하는 백강혁은 거친 외면 뒤에 숨겨진 환자들을 위한 진심과 헌신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실제 의료 현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그려낸 의사 출신 작가의 글과 이국종 박사님을 연상케 하는 헌신적인 의료진의 모습까지 더해져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추영우의 일본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추영우는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해상센터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 배우 추영우가 차세대 한류 스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증해상센터는 2월 1주차 비영어권 드라마 1위에 등극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 추영우는 주인공 백강혁의 제자 양재원 역할을 맡으며 백강혁 역의 주지훈과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증해상센터 속 추영우는 동그란 안경을 쓴 귀여운 인상인데요. 일본에서 추영우의 귀여운 이미지와 연기력 때문에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월 3일 올라온 한 일본 여성은 영상에서 추영우를 2025년 주목해야 할 배우로 강조합니다. 이분 주목해야 하는데요. 양재원 선생님 역할의 추영우라고 합니다. 좀 크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배우 분명 올해 브레이크합니다. 올해 분명 뜨니까 기억해두세요. 추영우, 1999년생이고 25세예요. 키는 186cm라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요. 키도 엄청 크고. 이처럼 일본에서 많은 여성들이 추영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영우가 일본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중증해상센터의 출연뿐은 아닌데요. 추영우는 차근차근 일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추영우가 처음 일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시기는 다름 아닌 추영우의 직전 출연작인 옥시부인전 때였습니다. 옥시부인전에서 추영우는 1인 2역을 맡으며 열연을 펼쳤는데요. 추영우 씨 정말 좋네요. 어쩌다가 전원일기 때는 장점을 깨닫지 못하다가 옥시부인전에서 매력이 폭발한 느낌이 듭니다. 중증해상센터 기대할게요. 영상 올려주세요. 이처럼 추영우는 옥시부인전 때부터 일본 한류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블로그 사이트 아메바 블로그에서는 옥시부인전을 본 일본인들이 엄청 재밌다고 글을 써서 입소문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옥시부인전은 일본 내 한국 드라마 팬들에게 특히 인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추영우는 옥시부인전에 출연해 일본인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로맨스 장르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아메바 블로그에서 한국 드라마 기사를 쓰는 한 블로거는 추영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연령대의 여자를 반하게 만들고 있는 남자. 추영우의 인기가 엄청 뜨겁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의 영상에서 추영우를 2025년이 기대되는 남자 배우로 뽑기도 하였는데요. 1월 29일에 올라온 일본 뉴스에서도 추영우를 2025년 브레이크 스타 대회상으로 뽑기도 하였습니다. 한 일본인은 지금 화제의 한국 배우 추영우 씨. 2025년에도 기세가 멈추지 않아 라는 영상을 올리며 추영우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맹활약할 것이 틀림없을 배우 추영우가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목하겠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직접 추영우를 보고 싶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 추영우 배우 역시도 그 반응을 알고 있는 것인지 작년 11월에 추영우 일본 공식 계정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추후 추영우가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특히 요즘은 한국 배우가 일본에서 활동하거나 일본 배우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심은경 배우는 신문기자, 7인의 비서 등으로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종엽 배우 역시 I Love You라는 일본 드라마에 출연해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는 한국 드라마에 출연해 배우 이세영과 좋은 케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추영우 역시도 이런 기세를 타고 일본 드라마에 출연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되네요. 또 옥시부인전과 중증외상센터 공개 이후 SNS에서 추영우와 관련된 포스팅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2월 4일 방송인 홍석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후 추영우와 관련된 영상은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추영우가 본다면 나라도 이렇게 될걸? 추영우가 말하면 홍석천 씨가 갑자기 억누르는데 그냥 추영우가 바라봐서 그렇다는 게 너무 오타쿠인 내 반응 같아서 웃기잖아. 추영우의 안녕하세요 하나의 소리 지르는 거 너무 재밌다. 2월 4일 홍석천의 보석함 출연 영상 클립들은 적게는 몇백 개, 크게는 1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일본인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영우는 특히 일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영우의 어떤 부분이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인 걸까요? X에서 한 일본 네티즌은 틱톡 영상을 본 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추영우는 상냥하고 귀여운 느낌이고 주지우는 남자다운 느낌이야. 둘 다 좋아. 나는 못 골라. 얼굴이 귀엽기도 하고 남자다움도 있고 굉장히 잘생기기도 하고 개성적으로도 보여. 작은 얼굴로 장신이고 대성할 것 같다. 바로 이런 부분이 추영우가 특히 일본에서 주목받는 이유로 보입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상냥하고 귀여운 남성 인물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한국 드라마 인물을 보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보다는 보통 상냥하고 다정한 캐릭터를 선호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데이트했던 겨울연가의 배용준 캐릭터나 최근에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I Love You 최종엽 캐릭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영우가 옥시부인전에서 맡은 역할 역시 강하기보다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캐릭터였는데요.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주지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여운 캐릭터를 맡다 보니 일본인들에게 이런 이미지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추영우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추영우의 가족관계와 경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가 90년대 톱모델이고 엄마도 모델, 동생도 배우래요. 이거 뭐야? 어딜 봐도 대단하잖아. 심지어 스타일도 좋고 아버지가 모델이니까 키도 크다. 신기하다. 뭘 먹으면 이렇게 클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관심있게 기억해요. 추영우 이름 기억해요. 1999년 6월 5일생, 186cm.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로 상담으로 방문한 학원에서 예술대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생들이 연기 공부하는 걸 보고 감명받아 배우를 지망하게 되었다. 2021년 배우 데뷔, 학교 2021에서 인지도를 쌓으면서 어쩌다 전원일기에서 첫 주연했고 오아시스로 신인상 수상했네. 완벽한 남자잖아. 추영우의 가족들이 모델, 배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본 사람들은 추영우가 타고난 재능을 지녔다며 극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영우가 주목받는 것은 타고난 것 때문만은 아닌데요. 추영우의 연기 역시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영우의 인기에 더불어 많은 일본인들은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추영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칭찬하는데요. 양재원 완전 리액션 수준급이야. 겁쟁이의 엉터리지만 순수하고 직설적인 캐릭터 구축 완벽했어. 그 없이 중증외상센터의 성공은 없었어. 생각한 모든 것이 얼굴에 나오는 학문노예 1호 추영우. 무서운 사람? 한국 넷플릭스 순위 봐. 1위가 중증외상센터이고 2위가 옥시부인전이야. 다 추영우로 줄 지어 있어.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추영우 배우는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꽤 오래 전부터 한류 문화가 있었고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큰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추영우 배우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추영우 배우가 한류 스타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영우 배우가 현재 출연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는 엄청난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런 중증외상센터의 인기에 더불어 추영우 배우의 차기작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추영우 배우는 TVN 드라마 견우와 직녀와 광장을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4월 공개될 광장 은소지섭과 함께 출연하며 느와르 장르의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견우와 직녀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로 이 역시도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장르입니다. 이미 옥시부인전과 중증외상센터로 일본에서 반응이 오고 있는 배우 추영우. 차기작인 광장과 견우와 직녀로 이 인기를 끌어올려 새로운 한류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추영우 배우의 계속되는 상승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